그때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산 테슬라 주식은 이제 벌써 수익률이 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한강뷰 가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한강뷰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한강뷰가기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미국 주식 인플루언서에 선정돼 있는 한강뷰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한 지 4년차를 맞게 되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제 미국 주식과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파면서 현재는 미국 주식으로 한강뷰가기라는 미국 주식 투자 기초 책도 출판한 상황입니다. 본업은 어떤 일을 하시죠? 사실 미국 주식이랑 정말 관련이 없어요.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주식과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주식이고 또 거기서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블로그를 많이 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보는데 미국 주식으로 한강뷰 가기라는 블로그에서 계속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데 이렇게 미국 주식을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계속 포스팅을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제가 방송을 시작한 다음에 이분을 모실 수 있으면 게스트로 모셔야겠다. 어렵게 이제 모셨던 거고요. 궁금했던 거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이제 한국 사람이면 사실 한국 주식을 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맞아요. 어쩌다가 미국 주식으로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사실 저도 한국 주식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주식 계좌를 파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주식 투자를 한 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겠지만 한국 주식은 생각보다 되게 친숙하잖아요. 가깝고. 하지만 해외 주식 하면은 뭔가 어려워 보이고 되게 복잡할 것 같고 전문가들만 할 것 같고 이랬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 1년 동안은 전 국내 주식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내 주식을 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해외 주식을 대학생 때부터 해온 제 대학교 후배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주식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왜 국내 주식해? 미국 주식 해야지. 누가 요즘 국내 주식해? 그렇게 말하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대학생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으로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너무 강력하게 미국 주식 정말 생각보다 쉽다. 그냥 계좌 파가지고 환전하고 사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미국 주식을 좀 투자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붙어가지고 제 블로그도 파고 점점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후배를 두셨네요. 네. 저도 누가 와가지고 좀 미국 주식을 하지 그랬냐는 말을 한 10년 전에 했으면은 뭐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맞아요. 많이 드는데요. 직접 해보시니까 미국 주식의 장점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사실 미국 주식이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좀 아시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우선 장점에 대해서 여쭤보셨지만 저는 일단 단점을 먼저 짚고 가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나 거래 시간대입니다. 이게 미국 주식 시장이 결국은 미국의 동부 뉴욕시를 중심으로 이제 오픈하고 닫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본장 시간은 이 서머타임 기준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반부터 그리고 새벽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이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하는 12시 전까지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 후부터는 우리가 잠들기 때문에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사실상 미국 주식은 너무 트레이딩하기에 제약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양도세 기준이 조금 한국 주식에 비해서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아무래도 양도세가 그러니까 대주주 막 몇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지 않는 이상 그렇게 세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모든 실현손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세가 매겨져요. 만약에 제가 미국 주식으로 작년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올해 저는 세금으로만 거의 2천만 원을 가까이 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사실 소액을 투자할 때는 이제 양도세가 22%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지만 점점 더 시드가 커지고 내가 연 단위로 버는 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세금으로만 차 한 대를 내야 된다? 이게 그냥 돈을 벌고 양도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때는 괜찮은데 막상 세금을 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면은 미쳐버리겠죠. 네. 또 마침 오늘 이걸 찍으러 오는데 저한테 키움증권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제 신청하라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내야 되는구나. 나 주식 팔아서 현금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진짜 이제 양도세 기준이 좀 한국 주식에 비해서 까다롭다는 규정이 미국 주식의 두 번째 단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주식을 하는가? 최근 들어가지고 서학개미의 수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전체 규모만 거의 10몇 조에 달할 정도로 사람들이 미국
미국 주식에 열광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얘기했을 때 우선 저는 한국 증시와 달리 그동안 미국 증시가 보여준 기록이 장기 우상향을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저는 한국 주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박스피라는 말을 정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횡보한 코스피. 그러니까 사실상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정말 좋았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은 10년 동안 투자를 해도 내가 진짜 좋은 종목을 찾지 않는 이상 제자리 걸음인 거잖아요. 특히나 코덱스 이버과 같은 ETF, 지수 추종 ETF에 투자했다면 정말 효과를 못 봤을 텐데 미국 주식은 사실 그 사이사이에서 세계 금융위기라던가 이제 닷컴 버블의 붕괴 같은 이슈가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우상향을 했었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예전보다 더 올라가 있고 그러한 퍼포먼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자본이 결국 다 미국 주식으로 모이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만 거의 5개년 수익률이 3배, 4배에 가까울 정도인데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기록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나도 돈을 결국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준다는 게 이제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래? 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결국 삼성전자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한국 1등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이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를 따져봤을 때 최고의 기업들이 다 어디에 몰려있나 라는 걸 질문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미국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 각 산업의 세계 1등들이 그 미국에 모여 있어요. 진짜 좋은 기업에, 진짜 최고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 주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의 기업들이 다 몰려 있는 시장이라는 점이 미국 주식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12시 정도까지는 뭐 보시겠지만 네. 주식을 매매를 별로 안 하시고 어떤 특정 종목들의 어떤 비중을 실어서 계속 장기로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매수는 그냥 정기적으로 현금이 생길 때마다 좋은 시점에 제가 네네. 판단하기에 지금은 매수하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거의 적립식 매수처럼 하는 편이고 매도는 웬만해서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또한 계속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하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거의 트레이딩 자체를 안 하거든요. 일단은 양도세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이제 트레이딩 하기에 상당히 그렇죠. 부담감으로 작용하고요. 보통 이제 매매 시간대 자체도 사실 대응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미국 주식을 하려면은 장기 투자가 그나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 전략에 따라가지고 최소 1년, 길게는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종가 정도는 보시나요? 제가 잠들기 전에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자다가 깨가지고 확인하기도 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스트레스가 네. 높잖아요. 저도 미국 주식을 재작년까지 계속 했거든요. 근데 네. 밤에도 이거를 많이 보고 네. 낮에도 이걸 하려니까 몇 달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못 맞아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시죠. 뭐 애플이니 뭐니 뭐 이것저것 또 바이오 회사들도 왠지 좀 더 파이프라인 좋은데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게 미국에도 네. 많이 있고 뭐 이런 정보들도 저희끼리 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해서 잠깐 했을 때도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미국 주식을 처음 하던 초창기 시절에는 막 새벽에 제가 알람을 설정을 안 했는데도 그냥 깨고 막 이랬어요. 그쵸. 왜냐면은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되게 궁금했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기본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부터 더 이상 사실 종가도 이제 출근길에만 보거든요. 장이 다 마감되고 나서 몇 달러인지 보고 사실 최근에는 주가창조차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그러니까 아주 라이프 스타일 좋게 주식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증시 상황은 매일매일 체크를 그렇죠. 하지만 네. 개별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안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당장 뭐 지금 오늘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른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주식을 팔 게 아닌데 지금 가격이 왜 그렇죠. 중요할까? 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별로 현재의 주가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게 돼가지고 요즘은 웬만하면 개별주들의 흐름은 이제 제가 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신 게 2020년? 9년 뭐 이때인가요? 저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종목을 하셨을 텐데 네. 가장 성과가 좋았던 뭐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상상은 좀 됩니다만은. 사실 저는 되게 소수의 기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맨 처음엔 주식을 할 때는 저에게 미국 주식 알려준 후배가 그 당시에 60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60개요? 네, 그러니까 한 종목씩 하나씩 다 사는 거예요. 한 주씩. 어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 ETF냐고 라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그러게요. 그 당시에는 그
그 친구는 그냥 다 하나씩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했었고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미국 주식 했을 때 다 샀거든요. 한 종목씩. 그 이후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목이 천해지게 되더라고요. 주식을 하면서 맨 처음 투자하고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예요. 진짜 잘하셨네요. 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지금 주식 분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엔비디아의 가격이 제가 한 50인가 60달러 정도에 샀을 거거든요. 근데 그 주가가 지금은 거의 250달러. 한때는 330달러까지 네네네. 가격을 했었죠. 제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평균 수익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처음 산 엔비디아 주식은 벌써 수익률이 거의 5배, 6배 그렇죠. 가까이 된 네네.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대폭락기를 겪고 나서 이제 조금씩 미국 주식 다시 복구하기 시작할 그렇죠. 때 네.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2020년 대략 3, 4월 정도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산 테슬라 주식은 이제 벌써 수익률이 1000%를 넘어간 상황이고 계속해서 추매를 하게 된 와중에도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수익률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뭐 코스피 200에 드는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을 사서 아무리 뭐 코로나 때 어쩌고 해도 물론 뭐 카카오니 네이버나 뭐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에 몇 년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몇 배씩 나는 건 사실 되게 힘든 그렇죠. 시장이긴 한데 미국은 진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인데도 거기서 또 5배, 10배씩 맞아요. 뭐 쉽게 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결과적으로 나는 거지만 그게 가능한 게 역시 미국 주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 사실 2021년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의 중소형주부터의 막 각종 여러 가지 사실 유동성의 힘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주가가 올랐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 2021년 2월까지는 중소형 기업들의 전성시대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주가가 뭐 몇 배 오르는 건 네네. 당연한 거고 수십 배씩 오르는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2020년이 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당장 미국의 연준이 완전히 긴축 스탠스를 강경하게 하면서 지금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은 그냥 무참히 다 진짜 작살났죠. 네.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한때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스킬즈라는 기업은 지금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이 94%예요. 제대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점점 더 실적이 중요해지고 진짜 탄탄한 기업들로만 돈이 모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지수 추종 ETF 또는 빅테크 기업, 이른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 시장에도 미국 나스닥 100 이런 걸 추종하는 ETF 같은 게 상장이 됐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조금 하긴 네.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대신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점점 투자하는 시드의 규모가 커지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ETF도 운용자산 규모가 클수록 거래량도 크게 마련이 있고 네. 상대적으로 거래하기 수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이제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뭐 나스닥 지수 추종 ETF나 이런 거는 아무리 커봐야 1조에서 2조 단위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규모가. 하지만 미국의 QQQ는 당장 규모가 200조가 네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점점 더 내 투자하는 시드가 커진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 본토에 상장돼 있는 ETF를 좀 사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ETF 그거 해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적진 않은데 진짜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그 촘촘한 구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거래량이 약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이걸 사려고 하면 올려 사야 되고 내가 또 팔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낮춰 사야 되는 좀 네.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시면 이걸 좀 여쭤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한강빈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뭐 어떤 종목을 새로 사시거나 새로 보시거나 이런 얘기를 앞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한강빈님의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 정도에 제가 한번 오셔가지고 그때는 좀 더 미국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